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황색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검 황색종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안검 황색종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해서 눈꺼풀에 침착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검 황색종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밀도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황색종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되 3개월마다 2번 정도는 연달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하시는데도 또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제거해서 이게 높은지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고지혈증이 있다. 대부분은 식이요법으로 우리가 처음에 관리를 합니다. 트랜스 지방에 들어간 음식 같은 거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적게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빠른 검으로 약간 빨리 걸어서 땀을 흘릴 정도로 걸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렇게 해서 3개월 관리를 하시고 다시 검사를 하셔서 정상이시면 약을 안 드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 습관을 우리가 교정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색종이 어디 생기냐면 피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의 진피층을 넘어서 우리가 근막에 있는 데까지 또는 근육까지 침범을 하고 경우에 따라는 뼈 있는 데까지 침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치유적으로 직경이 5mm 이하의 그 상처는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발견하자마자 좁쌀만 한데 이건 레이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를 해서 하면 깊어도 다 없어지는데 그 이상 되면은 레이저를 해서 이걸 없애기도 힘들 뿐더러 실제로 없앤다고 하면 깊이가 엄청 깊기 때문에 치유기간이 3주 이상 길어지고 흉터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러면 눈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5mm 이상인 거는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냉동요법, 전기소각술 이런 거, 화학적 박피 이런 거 다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게 피부에 극한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레이저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술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눈꺼풀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상안검의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랗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부라는 게 늘어나는 게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라내도 눈이 변형이 없는데 이게 5mm 이상이 넘어가고 7mm 정도 되면 잘라내면 앞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 변형은 눈 위가 잘 생기고요. 눈 아래도 잘 생기는데 눈 아래는 5mm 이상이면 되게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그 높이에 따라서 이 눈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수술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눈 모양을 다 고려하셔서 수술을 하셔야지 눈 변형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고 오셨는데 단순하게 잘라왔는데 눈 변형이 생겨서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발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맞춰주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도 다시 맞춰줘야 되죠. 황색종도 다시 제거해주고 막 우는 상처 피부도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전에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후 처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크기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수술 후에 눈 모양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한 5mm 정도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 한 10mm 정도의 그게 피부 결손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재발을 하는데 계속 레이저를 하면 나중에는 찌그러져 가지고 이거 수술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잘라내고 말 것을 우리가 피부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자꾸 반복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하시면 눈 변형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mm에서 7mm 정도면 잡아봐서 앞에 쪽만 절제하면 눈 앞에가 들리니까 뒤쪽도 절개하는 거는 상안검 형식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모양을 맞추고요. 근데 1cm 되는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 돼도 눈이 안 감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피부를 이용해서 피부 이식까지 하셔서 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수술하는 흉터가 황색종보다 더 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손 못 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항상 조그만 때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색종 수술은 단순 절제가 있고요. 상안검 성형술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눈이 안 감기거나 또 눈이 변형이 생길 것 같은 피부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색종이 처음에 조그맣게 생겼으면 1단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2단계,
앞으로 나비 모양으로 4군데 생기면 3단계, 눈 전체 보면 4단계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단계별로 1단계나 뭐 2단계는 단순 절제, 3단계 때부터는 상안검 성형술, 4단계 가면 피부 이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긴 데에 또 생기느냐, 아니면 생긴 데는 안 생긴 데 다른 데 생기냐는데 다른 데 생기는 거 재발은 사실 아니고 그냥 원발성으로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면 아까 황색종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했어서 생긴다. 그러니까 내 피 속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계속 황색종만 잘라냈으면 이 원인은 2차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원인인 피 속에 있는 게 계속 이상했으면 다시 딴 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발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기는 거고요. 재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절제를 했는데 불충분하게 절제돼서 다시 생긴다. 이런 거는 재발이죠. 사실 황색종은 재발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또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거나 새로 생기나 이런 거지 그 수술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재발할 수 있는데 수술적으로 재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다른 곳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불충분하게 절제돼서 재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1년 안에 막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간혹 100명 중에 1명 정도 뭐 수술하고 한 6개월 됐는데 또 생겨. 막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드물긴 한데 피 검사해 보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다고 그래도 계속 또 몇 번 재보면 또 이상소견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드무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수술적으로 제거하시면 재발도 잘 안 하시고요. 관리 잘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검 황색종 수술 후에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쌍꺼풀 라인 쪽에 생기지 않고 더 높이 생겨가지고 동시에 하는 거는 일부 케이스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라인은 눈가에 가까이 있는데 황색종 훨씬 위에 있으니까 거기 잘라버리면 쌍꺼풀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황색종 제거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피부가 좀 여분이 있어 늘어나면 거기서 쌍꺼풀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황색종은 황색종 위치가 높기 때문에 쌍꺼풀하고는 별도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색종 예후는 사실 수술적으로 절제하면 재발 잘 안 하시긴 하는데 항상 6개월마다는 피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를 하시고 발생 초기에 조금 할 때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리도 그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눈앞에 잘 생기는 1단계.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만 이렇게 절제하시면 눈 모양 변형 없이 깔끔하게 일주일 정도 되면 아주 좋고 한 달 되면 잘 안 보입니다. 2단계도 1단계하고 비슷한데 2단계로 넣어가면 이게 이 코 앞쪽으로 들어가면 이 뼈 쪽으로 자꾸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데인데 점점 이 눈 따라가면 이게 점점 뼈 쪽으로 가니까 2단계 들어가시면 빨리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안쪽을 파다 보면 눈에 변형이 생기거든요. 근육을 잘라야 돼서 2단계 때부터는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딴 데서 계속 단순 절제도 하고 뭐 레저도 하는데 재발되셔가지고 오시니까 벌써 오실 때부터 눈앞에가 찌글찌글 하세요. 그러면 이 환자에게서는 앞에는 또 들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안검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잘라서 눈 모양을 맞추고 흉터를 더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보면 이제 4단계죠. 앞뒤로 이제 자라고 이 황색종이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서 막 거의 타원형으로 생기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해두면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남는 피부에서 피부 이식을 위해서 눈 모양도 맞추고 황색종도 전부 제거하게 되는 수술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흔하지는 않아서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오세요. 그러면 이제 피부 이식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엄청 길어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하는데 부담이 되시거든요.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이럴 때까지는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해서 수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여기보다 더 커지면 그냥 사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검항색종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검항색종은 사실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시면 별 큰 문제 없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재발률도 적고요. 근데 자꾸만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커지기도 하고 수술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작을 때 수술하고 내가 콜레스테롤 치료를 잘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이었습니다.